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준비한 내용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입니다. 저 같은 피레미 말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두 거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자, 오늘 내용은 작년 10월 30일에 진행이 된 이 두 사람의 대화, 넥스트 AI에 대한 대화 내용에서 따왔고요. 이 내용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볼까 말까 하다가 드디어 봤는데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결국에는 계산 용도였다. 메모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계산만 했었고, 두 번째 세대는 이제 메모리, 저장 장치가 생기게 되면서 다양한 자료들이 그 안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까지 생겨나고 검색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검색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세 번째 컴퓨터 시대는 뭐냐면은 드디어 컴퓨터가 사람처럼 눈과 귀를 갖추게 됐고 사람처럼 예측 능력이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나오는데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로직, 논리로 상황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컴퓨터도 로직, 논리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황은 참고로 대담 내용에서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리고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계가 근데 꼭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비행기가 새처럼 날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행기가 날 때 정말로 새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자, 그리고 젠슨 황 CEO가 다음 인터넷은 훨씬 거대해질 것이다, 방대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까지 인터넷은 결국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 동안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만 사용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AI 기반 머신들, 기계들,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AI 소프트웨어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인터넷으로 지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머신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앞으로 태어나는데 9개월이 걸리지만 머신들, AI 머신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을 전송받고 하는데 인터넷이 훨씬 더 방대하게 쓰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훨씬 더 똑똑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앞으로는 자동차, 휠체어, 건물 모든 것이 결국에는 AI 머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인터넷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관련된 이야기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엣지 AI와 클라우드 AI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 자, 엣지라는 말은 말단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TV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이러한 장치들에 탑재된 말단 AI 장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AI 처리 장치가 다 들어가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TV, 시계, 비행기 등 수많은 사물에 이런 AI 처리 장치가 들어가는 게 엣지 AI고요. 그런 AI들이 스스로 배우고 판단해서 이를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런 걸 뭐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엣지 AI에서 쌓인 실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AI로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쫙 모아가지고 마치 집단 지성처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엣지 AI로 쫙 보내게 되면 훨씬 한 번에 향상된 기능을 우리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장치들이 엣지 AI가 없고 클라우드 안에서 처리가 된다면은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요. 워낙에 앞으로 방대하니까 데이터들이. 그리고 딜레이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업 관계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무한한 진화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죠.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메타버스. 그 중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옴니버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공간은 실제 환경, 우리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물리적인 법칙까지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공장에 어떠한 로봇들을 놔야 할 때 실제로 배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은 걔네들이 계속 학습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이 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출근해 보면은 그 밤사이에 진짜 많이 발전했네. 이거를 실제 적용을 해봐야겠다. 우리 공장의 자동차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클라우드 AI가 이런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젠슨 황 CEO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다. 꿈 같은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프로그래밍에 능한 사람은 일단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커리어에 있어서. 하지만 오직 인구의 0.5%만이 지금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99%의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AI가 등장해서 그것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냐면 결국 사람들은 AI한테 야, 이거 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AI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알아듣고 AI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이런 것이 앞으로의 AI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창 코딩이 열풍인데 아마 진짜로 소수의 사람들만 코딩 분야에 종사를 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AI에게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방식이 더욱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손정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 꼽은 게 뭘까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AI는 사람의 파트너이자 일정 분야에서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제일 인간한테 중요한 역할은 wish와 dream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는 거죠. 아, 나 이런 질병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물건 만들고 싶은데, 이런 꿈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큰 바람을 갖게 되면은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이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도와주는 세상. 이런 게 바로 넥스트 AI,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 미래 채널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해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야, 내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이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등장을 기뻐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AI 덕분에 질병,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특히나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는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AI 없이는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손정희 회장이 알고 있는 회사 중에는 심장마비 2주일 전에 95%의 확률로 그 심장마비의 발병을 예측 가능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결국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기뻐할 존재다. 우리는 웃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손정희와 젠슨 황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들 요약해서 전달드렸고요. 이 내용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칩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ARM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ARM 그 회사 인수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넥스트 AI만 검색하셔도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막 켜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시청 가능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